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먼저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약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다쳤던 마음이 아직 다 아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왜 원한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덜 아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원한은 처음부터 원한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선택, 그때는 그냥 넘기려 했던 순간. 그런데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 한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억울함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는 미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될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괜찮은 척 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때부터 상처는 조금씩 원한의 모양을 띠기 시작합니다. 원한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오래 남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마음 한편에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바람이 크지 않았더라도 무너졌을 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마음은 안으로 쌓입니다.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이 말들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원한의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날은 마음이 유난히 무거워집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픈 마음도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원한은 때로 억울함의 얼굴로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맡은 책임을 다했고 묵묵히 버텨왔는데 정작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을 때 그때의 감정은 분노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은 조용히 원한으로 굳어집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마음속에 남은 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아직도 과거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이 원한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는데 예전만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 덜 아픕니다. 붙잡고 있던 손에 잠깐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그 여백 덕분에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힘들었구나.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조금 달라집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덜 아프게 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가장 많이 아파하는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힘들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먼저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마음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먼저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약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다쳤던 마음이 아직 다 아물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오래된 원한이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면 잊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시절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요. 다 옛날 일인데 뭘 그렇게 오래 끌어요. 용서하고 넘어가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진 건가? 이 나이에도 아직 그 일을 못 잊는 게 부끄러운 건가?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원한을 품고 있는 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팠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자식한테 받은 서운함, 배우자에게 들은 말 한마디, 형제간이 재산 다툼, 친구의 배신,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고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을 뿐 밤마다 그 기억과 싸우고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덮으려고 해도 억지로 잊으려고 해도 상처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 시절 이야기만 나와도 기분이 나빠지고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면 예전의 분노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숨기려 하지 마세요.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직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은 왜 원한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덜 아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잊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원한이라는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원한이 지금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걸 조용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한으로 원한에 맞서면 나만 더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나를 가장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원한이라는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당신을 바꾸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원한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원한도 언젠가는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챕터 1 상처가 원한이 되는 순간, 원한은 처음부터 원한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선택, 그때는 그냥 넘기려 했던 순간. 그런데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 한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억울함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는 미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식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던 날, 그때 자식은 말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가요. 처가 쪽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혼자 밥을 차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지 않았을까? 명절인데 하루쯤은 와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식이 전화를 했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부모 되기 싫어서, 괜히 자식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응, 잘 지내. 괜찮아.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서운함은 조금씩 억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배우자가 했던 말 한마디, 그때는 참았던 순간, 예를 들어 이런 일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은 차렸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왜 밥은 당연히 내가 차려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괜히 분위기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면서 참았던 감정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눌 때 형제 중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갔던 일, 그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그런 거 가지고 다툴 수는 없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었는데, 나도 부모님을 똑같이 모셨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날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뭘 그래. 그때 말을 했어야지.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될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더 단단해질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괜찮은 척 할수록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그때부터 상처는 조금씩 원한의 모양을 띠기 시작합니다. 원한은 이렇게 작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삼킨 억울함, 참았던 분노,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원한이 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해서 당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이니까요.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처가 원한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원한이 나를 너무 오래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아팠어. 나는 서운했어. 나는 억울했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어떻게 원한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씩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해가 원한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원한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챕터 2 가까운 사람에게 남은 원한. 원한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냥 그 사람을 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멀리할 수도 없고 그냥 잊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마음 한편에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조금은 생각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겠지. 그 바람이 크지 않았더라도 무너졌을 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내가 조금 덜 자도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고 명절에도 다른 약속이 먼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바쁘겠지.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하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쯤은 얼굴 보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자식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부모 되기 싫고 괜히 자식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마음은 안으로 쌓입니다.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이 말들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눌러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원한의 형태로 남습니다. 형제간이 원한도 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제는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 문제나 유품 정리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나도 부모님을 똑같이 모셨는데 왜 형만 더 받아가는 거야? 내가 간병을 다 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인데 그런 거 가지고 다툴 수는 없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형제를 만날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옛날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명절에 의무적으로 만나서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남은 원한도 있습니다. 함께 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쌓인 것도 많아집니다. 젊을 때 배우자가 했던 말, 그때 배우자가 보였던 태도, 힘들 때 옆에 없었던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하나둘 쌓여서 이제는 배우자를 볼 때마다 예전의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해줬어도, 그때 내 편이 되어줬으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지만 지금 와서 그 말을 꺼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따로 있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함께 살아왔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갑니다. 원한을 안고 서운함을 품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묻은 채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날은 마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우울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건 어쩌면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들이 마음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픈 마음도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상처를 주면 아픕니다. 가족이라도 배신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말하지 않을 뿐 자식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도 있고 형제 때문에 명절이 괴로운 사람도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을 안고 사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원한이 나를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챕터 3 억울함과 자존의 남은 원한. 원한은 때로 억울함의 얼굴로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맡은 책임을 다했고 묵묵히 버텨왔는데 정작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을 때 그때의 감정은 분노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은 조용히 원한으로 굳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억울함이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내 건강도 뒤로 미루면서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되니 회사에서는 간단한 인사말 몇 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내가 쏟은 시간들이 이것뿐인가? 그 이후로 회사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허탈함과 억울함이 함께 올라옵니다. 특히 나보다 덜 일했는데 더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족을 챙기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이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이 출근할 때 옷을 챙겨주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아무도 그 시간들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그때 하지 못했던 말, 마음속에 남은 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잘하고 싶었어.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이 말들을 지금 와서 꺼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아직도 과거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뭅니다.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해. 지난 일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억울함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억울함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친구.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 그 친구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허탈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였을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았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억울함들은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억울함은 원한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원한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었고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가진 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억울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가정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람,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사람, 모두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억울함은 잘못 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살려고 애쓴 사람에게 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안고 사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리면서 현재의 시간을 허비하고 인정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느끼고 그 억울함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도 두려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억울함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나를 위해 조금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챕터 4 미움이 덜 흔들렸던 아주 작은 순간,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는데 예전만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 덜 아픕니다. 붙잡고 있던 손에 잠깐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그 여백 덕분에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 평범한 순간에 문득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식 생각이 떠올랐을 때 평소 같으면 곧바로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쁘겠지. 자기 인생 사느라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에 하루 종일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예전의 상처가 떠올라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배우자가 무신경한 말을 했을 때 예전처럼 곧바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겠지. 저 사람도 나름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배우자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섭섭한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형제 생각이 떠올랐을 때도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그때의 억울함이 떠올라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 예전만큼 속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지금 와서 따져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형제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힘들었구나.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경험하면서 조금씩 느끼게 된 겁니다. 원한을 붙잡고 있는 것이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고 있는데 나만 그 사람을 기억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소중한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한 날도 있고 예전의 상처가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원한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감정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조금 느끼고 조금 흘려보내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조금 덜 아팠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팠다는 걸, 그리고 내일도 아마 오늘처럼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걸.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말하지 않을 뿐 조금씩 원한의 무게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원한 때문에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금 놓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견딜만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왜 원한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왜 상대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챕터 5.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가? 상대를 위해 내가 참으라는 건가? 하지만 그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덜 아프게 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가장 많이 아파하는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나를 잊고 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나와 있었던 일을 기억이나 하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하루하루 그 원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 원한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원한으로 원한에 맞서면 나만 더 아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고귀한 마음도 아닙니다. 자비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힘들었구나 하고 내 마음을 먼저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떠올랐을 때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너무 오래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이 올라올 때 배우자를 이해해야 해가 아니라 이 섭섭함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걸 깨닫는 것. 형제에 대한 억울함이 떠오를 때 형제를 용서해야 해가 아니라 이 억울함 때문에 내 하루가 너무 무거웠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사과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원한 때문에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날은 원한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느끼면 됩니다.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하루 종일 잠기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만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변화를 느끼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프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원한의 무게를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일이 아직도 서운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네.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하루는 조금 가벼워졌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금 덜 아프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셨을 뿐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한으로 원한에 맞서면 나만 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마음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파왔습니다. 충분히 괴로워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원한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원한에 하루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내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나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 오래 힘들었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조금 덜 괴로웠네. 오늘 하루 조금 더 나를 위했네. 그 생각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원한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한보다 당신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상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나를 위한 자비를 실천하면 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지만 나를 향한 자비로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첫걸음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